제5과 우리 교실. 들으십시오. 여기는 우리 교실입니다. 우리 교실에 책상, 의자, 칠판,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가방입니다. 제 가방은 큽니다. 제 가방에 책, 공책, 사전이 있습니다. 제6과 내 방. 들으십시오. 제 방은 2층에 있습니다. 제 방에는 침대하고 옷장이 있습니다. 책상도 있습니다. 책상에 교과서하고 시계가 있습니다. 제 방에 텔레비전하고 냉장고는 없습니다. 텔레비전하고 냉장고는 1층에 있습니다. 제7과 우리 학교. 들으십시오. 여기는 우리 학교입니다.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강당도 1층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2층에 있습니다. 3층에는 선생님 방이 있습니다. 컴퓨터실은 6층에 있습니다. 제8과 하숙집. 들으십시오. 우리 하숙집은 신촌에 있습니다. 우리 하숙집은 2층 집입니다. 하숙집 앞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하숙집 뒤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숙집 옆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나무하고 꽃이 많습니다. 제9과 직업. 들으십시오. 우리 하숙집에 경희 씨, 토모미 씨, 마이클 씨가 있습니다. 경희 씨는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토모미 씨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은행은 신촌에 있습니다. 마이클 씨는 기자입니다. 신문사가 종로에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제10과 우리 가족. 들으십시오. 우리 가족은 4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입니다. 부모님은 일본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은행원이시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십니다. 형은 회사원입니다. 형은 미국에서 일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제11과 고향. 들으십시오. 토모미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 고향입니다. 제주도에는 한라산과 바다가 있습니다.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귤도 참 맛있습니다. 토모미 씨, 요즘도 많이 바쁘십니까? 방학 잘 보내십시오. 12월 20일 김정우 제12과 친구 들으십시오. 제 친구 민수는 대학생입니다.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민수는 미국 뉴욕에서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국말을 공부합니다. 민수는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춥니다. 가끔 학교에서 춤을 춥니다. 우리는 모두 민수를 좋아합니다. 제13과 한국 음식 들으십시오. 유키 씨와 저는 한식을 좋아합니다. 회사 근처 한식집에 자주 갑니다. 그 한식집에는 불고기, 냉면,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생선찌개, 비빔밥, 갈비탕이 있습니다. 김치찌개하고 비빔밥은 조금 맵습니다. 유키 씨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생선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키 씨는 갈비탕을 자주 먹습니다. 저는 순두부찌개를 자주 먹습니다. 제15과 식사 초대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반 친구들이 집에 옵니다. 친구들은 한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만듭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듭니다. 한국 차도 준비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제16과 식사 주문 들으십시오. 저는 친구와 같이 이 한식집에 자주 옵니다. 이 한식집은 아주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도 친절합니다. 저와 제 친구는 김치찌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김치찌개를 시킵니다. 여기요! 김치찌개 2인분 주십시오. 김치찌개는 1인분에 4,000원입니다. 값도 싸고 참 맛있습니다. 제17과 아침 들으십시오. 8시 반입니다. 리에 씨가 들어옵니다. 리에 씨는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8시 45분에 웨이 씨가 옵니다. 웨이 씨는 커피를 마십니다.
8시 55분에 제임스 씨와 마리아 씨가 들어옵니다. 마리아 씨는 리에 씨 옆에 앉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합니다. 9시에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18과 10월 들으십시오. 오늘은 10월 1일 일요일입니다. 모레는 개천절입니다. 7일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6일부터 8일까지 쉽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고향에 갑니다. 반 친구 미선 씨도 고향에 갑니다. 저도 미선 씨 고향에 같이 가겠습니다. 9일은 한글날입니다. 10월에는 동생 생일도 있습니다. 25일이 동생 생일입니다. 제19과 나의 하루 들으십시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수영을 합니다.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한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끝나고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회사에 가겠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6시 반에 약속이 있습니다. 명동에서 친구를 만나겠습니다. 친구와 같이 저녁을 먹고 8시에 영화를 보겠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20과 일기 들으십시오. 4월 20일 일요일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집 근처 학교 운동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30분쯤 달렸습니다. 집에서 샤워를 하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1시에 백화점 앞에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백화점 9층 식당에서 냉면을 먹고 옷을 구경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치마와 구두를 샀습니다. 치마가 좀 비쌌지만 아주 예뻤습니다. 저는 백화점 지하에서 딸기와 오렌지를 샀습니다. 제21과 생일 선물 들으십시오. 내일은 제 남자친구 생일입니다. 오늘 저는 생일 선물을 사러 가겠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음악 감상과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소설책과 음악 CD를 남자친구에게 주고 싶습니다. 학교 근처 가게에서
음악 CD를 사겠습니다. 그 가게는 물건이 많고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 가게 옆에 서점이 있습니다. 저는 서점에서 소설책도 한 권 사겠습니다. 제22과 CD와 소설책. 들으십시오. 저는 수업이 끝나고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저 외국 사람이 좋아하는 한국 노래 CD 좀 보여주세요. 이 CD가 어때요? 요즘 인기 있는 노래도 있어요. 그 CD에는 쉬운 노래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CD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게 옆에 있는 서점에도 갔습니다. 서점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사고 싶은 책도 많았습니다. 저는 쉽고 재미있는 소설책을 한 권 샀습니다. 제23과 꽃집. 들으십시오. 저는 오후에 꽃을 사러 꽃집에 갔습니다. 꽃집에는 여러 가지 예쁜 꽃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카네이션 꽃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빨간색 카네이션 꽃을 많이 샀습니다. 저도 빨간색 카네이션 꽃을 2다발 샀습니다. 꽃은 한 다발에 6,000원이었습니다. 꽃값이 조금 비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1,000원을 깎아주셨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일은 부모님께 이 꽃을 드리겠습니다. 제24과 동대문 시장. 들으십시오. 저는 지난 주말에 옷을 사러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동대문 시장에는 옷가게가 많았습니다. 먼저 까만색 코트를 하나 샀습니다. 코트는 85,000원이었습니다. 조금 비쌌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파는 가게에도 갔습니다. 따뜻한 털모자와 장갑을 샀습니다. 모자는 5,000원이고 장갑은 8,000원이었습니다. 값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좀 추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25과 한국어 학당. 들으십시오. 브라운 씨는 한국어 학당에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한국어 학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2호선 신촌역에서 내리세요. 3번 출구로 나오세요. 7024번 초록색 버스를 타세요. 그리고 2대 후문에서 내리세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연세대학교 쪽으로 올라오세요. 빨간색 큰 건물이 보입니다. 바로 거기가 한국어 학당입니다. 제26과 정동극장. 어제 저는 친구와 공연을 보러 정동극장에 갔습니다. 신촌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은 사람이 많아서 조금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시청역에서 내렸습니다. 12번 출구로 나가서 서울 시립미술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정동극장까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나무와 꽃이 많아서 길이 아름다웠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27과 버스. 들으십시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그림을 보러 인사동에 갔습니다.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272번 버스를 탔습니다. 아저씨, 이 버스 인사동에 가지요? 인사동을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안내 방송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버스에 빈자리가 있어서 그 앞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노약자석이어서 앉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인사동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문 쪽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학교에서 인사동까지 버스로 15분쯤 걸렸습니다. 제28과 택시. 들으십시오. 저는 수업이 끝나고 신문사에 갑니다. 보통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은 조금 멉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학교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어디에 세워드릴까요? 신문사 앞은 복잡하니까 저기 횡단보도 앞에 세워주세요. 저는 횡단보도 앞에서 내렸습니다. 10분 걸렸습니다. 택시 요금은 5,000원이었습니다. 조금 비쌌지만 편했습니다. 제29과 휴대전화. 들으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보통 휴대전화로 전화를 합니다. 길이나 지하철에서도 전화를 많이 합니다. 마이클 씨도 한국에 와서 휴대전화를 샀습니다. 마이클 씨는
오늘 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기고 별표나 우물정자를 누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이클 씨는 한국 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친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이클 씨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별표를 눌렀습니다. 친구가 음성 메시지를 듣고 전화해 주었습니다. 제30과 파티 초대. 들으십시오. 제임스 씨는 오늘 웨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웨이 씨 계십니까? 네, 바로 전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시간이 있어요? 저녁 6시에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해요. 그래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은 학교 근처에 있어요.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내리세요. 내려서 전화하세요. 제임스 씨는 리에 씨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리에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에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저녁 6시에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해요. 꼭 오세요. 제임스. 제31과 약속 취소. 들으십시오. 스티븐 씨는 월요일에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시간이 있어요? 같이 연극도 보고 저녁도 먹을까요? 네, 낮에는 일이 있지만 저녁에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그날 7시에 만나요. 두 사람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씨는 토요일 오후에 다시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 씨, 여기 김포공항이에요.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부산에 갑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일 저녁에 시간이 있어요? 글쎄요, 내일 다시 전화하세요. 미영 씨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화가 났을까? 스티븐 씨는 걱정을 했습니다. 제32과 한국어와 전화. 들으십시오. 미국에서 온 진섭 씨는 요즘 한국말을 배웁니다. 이제는 한국말을 좀 합니다. 그러나 전화가 오면 겁이 납니다. 듣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진섭 씨는 하숙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진섭 씨는 겁이 났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중국집이지요? 네? 여보세요? 몇 번에 거셨습니까? 거기가
중국집 아니에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섭 씨는 전화를 잘 받은 것이 기뻤습니다. 제 33과 계절. 들으십시오. 제 고향은 1년 내내 무척 덥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지난해 가을에 한국에 왔습니다. 날씨가 선선했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산은 단풍이 들어서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입니다. 여기저기에 예쁜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꽃을 구경하러 산이나 공원에 갑니다. 저도 다음 주말에 반 친구들과 소풍을 가겠습니다. 제 34과 일기예보. 들으십시오. 요즘 날마다 무덥습니다. 물놀이 사고도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이고 낮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이고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 35과 날씨와 여행. 들으십시오. 지난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동해안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서울은 바람도 불고 구름도 많이 꼈습니다. 금방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걱정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떠나는 여행인데, 동해안까지는 자동차로 3시간쯤 걸렸습니다.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모두 파랗고 깨끗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3박 4일 동안 즐겁게 지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배도 탔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제 36과 스키. 들으십시오. 우리 고향에는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겨울에 눈이 옵니다. 저는 이렇게 하얀 눈이 오는 겨울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키도 탈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처음 스키장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넘어졌지만 이제는 스키 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는 스키장은 서울 근처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즐겁게 스키를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끔 스키 타는 것이 무서워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를 타지 않고 눈싸움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웃는 얼굴입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을 보면 저도 즐겁습니다. (37과) 부산 여행. 들으십시오.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같이 부산에 가려고 합니다. 부산에는 바다가 있어서 여름에 부산으로 휴가를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전에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8시 표를 샀습니다. 이 기차는 오전 10시 50분에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부산역에서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영도 하고 수족관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은 바닷가 근처 콘도에서 자려고 합니다. 다음 날에는 자갈치 시장을 구경하고 생선회와 매운탕을 먹겠습니다. 오후에는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절도 구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출발하는 기차로 서울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38과 운동. 들으십시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수영과 축구입니다. 요즘도 집 근처에 있는 수영장에서 일주일에 2번 수영을 합니다. 일본에 있을 때도 주말마다 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축구도 자주 했습니다. 한 달에 1번 시합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친구가 많지 않아서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태권도를 배웁니다. 제가 다니는 태권도장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태권도를 할 때 한국말로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도 연습할 수 있고 태권도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빨리 배워서 일본 친구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제39과 여행과 사진. 들으십시오. 저는 자주 여행을 다닙니다.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한 곳 중에서는 제주도가
제일 좋았습니다. 제주도는 푸른 바다가 아름답고 구경할 곳도 많았습니다. 지난 봄에는 제주도에서 민속박물관과 식물원을 구경했습니다. 식물원에는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할 때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나 재미있는 모습을 찍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도 제 방에 많습니다. 이 사진들 중에서 저는 한라산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노란 꽃이 많이 핀 한라산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번 봄에 다시 한번 한라산에 가고 싶습니다. 제40과 엽서 들으십시오. 그리운 유코 씨에게 그동안 잘 지냈어요? 연락을 자주 못해서 미안해요. 저는 어제 친구들과 같이 설악산에 왔어요. 설악산은 강원도에 있는 유명한 산이에요. 이곳은 지금 날씨도 좋고 단풍도 아주 아름다워요. 어제는 등산을 6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피곤하지만 기분은 아주 좋아요. 이 엽서에 있는 사진이 아름답지요? 이곳이 바로 설악산이에요. 산을 좋아하는 유코 씨에게 주려고 이 엽서를 샀어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오세요. 유코 씨도 좋아할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참, 한국에 오기 전에 꼭 저에게 연락하세요. 10월 30일 설악산에서 지수가